우리가 지난 시간에 탄성 변형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체가 있을 때 양쪽으로 인장 응력으로 잡아당기고 있죠. 그러면 탄성 영역이 하에 있다면 일정한 관계에 의해서 이게 변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 변형이 되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공간 좌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만 유심히 봤는데 과연 나머지 방향, Y 방향, Z 방향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것을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늘어나지만 나머지는 수축될 것 같잖아요. 쭈그러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쭈그러들려 그러면 원래는 압축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쪽 방향에 인장 응력밖에 없고 이쪽으로는 압축 응력이 없죠. 지금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쭈그러든다. 이게 왜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쭈그러든다면 어느 정도로 수축되는지 그것을 이번 페이지에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건 살짝 정리해 보자면 하나의 축 방향 물체를 당기면 그 축 이외의 다른 축에도 길이의 변화, 즉 변형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근데 일반적인 물체의 경우에는 응력이 작용되는 축 이외의 축, 그러니까 여기서는 X 방향의 응력이 작용되고 있죠. 근데 그 이외의 축이란 말은 여기서는 Y와 Z 축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수축되긴 되는데 이거 두 개는 변형률이 같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놈, 이 변형률 X, 이거는 어떻게 존재를 하면 나머지 Y와 이것은 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B 또는 이것과 이것의 B는 얼마냐? 그 B가 바로 포화송 B라고 포화송이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서 이름을 붙였겠죠. 그래서 포화송 B라고 하고 이 B는 1대 마이너스 뉴다. 이 뉴라는 것도 그리스 문자죠. 그래서 여기 식에서 정리된 것처럼 이러한 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Y는 우리가 공식들에 의해서 또는 실험 결과에 의해서 이 변형률이 주어진다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뉴만 곱해주면 이게 얼마나 수축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이 값은 0에서 0.5 사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0.5다 그러면 얘가 1% 만약에 늘어났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0.5 곱하면 마이너스 0.5%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1% 늘어나면 얘가 마이너스 0.5%만큼 줄어들고 얘도 마이너스 0.5만큼 줄어든다.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여기도 힘이 작용하고 여기도 압축 말고 다 플러스 방향인 다 인장 다시 그릴까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한 방향의 응력만 직경력만 고려했잖아요. 근데 다 아주 일반화 시켜서 이거 Y 뭐 예를 들어서 이게 Z 모든 방향의 직경력이 다 가해졌을 때 그때 일반적인 공식은 어떠냐? 그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화송 B는 제로의 성질이거든요. 그래 그 포화송 B를 아는 물체가 세 방향의 직경력 하에 있다면 자 그리고 이 탄성 계수도 제로의 성질이기 때문에 축과는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여기에 X 방향의 직경력 그리고 Y 방향, Z 방향 직경력을 더한 거를 포화송 B를 곱해서 이렇게 하면 요게 나온다는 것이죠. X 방향의 변형률, 그리고 Y 방향 변형률, Z 방향 변형률 이렇게 세 가지 직경력이 다 가해지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걸 쉽게 이러한 식의 공식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지금 이 경우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것만 우리가 고려했을 때 이거는 2 곱하기 이러한 관계에 있었죠. 우리가 앞서서 이러한 것을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이것만 그니까 탄성 어떤 변형이 있는 그러한 물체 영향을 받고 있는 물체는 그냥 이러한 관계만 있었죠. 근데 여기 와서 복잡해진 건데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다른 쪽에 힘이 가해지고 있지 않는 거죠. 이거는 0 그리고 Z 방향도 이 상태를 처음 다루는데 그게 이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식에서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0 집어넣고 이걸 0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딱 남게 돼요. 요거. 그래 이게 이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되었다. 다음 설명하고 싶은 게 언뜻 보기에는 지금까지 이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전단계수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가 인자응력, 직교응력 중 하나인 인자응력을 받을 때 탄성 영역에 있다면 이런 식의 관계가 있죠. 곱하기. 자, 응력은 탄성 계수의 변형률을 곱한 값이죠. 자, 그러면 전단 응력 상태에서는 이것을 이러한 변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전단 응력도 탄성 영역 안에 있으면 이와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직교응력 같은 경우는 시그마라 쓰지만 전단 응력은 타우로 쓰죠. 그리고 어떤 계수의 변형률을 곱하는 건데 직교응력에서는 원래 길이의 늘어난 만큼, 그러니까 원래 길이가 1이었으면 늘어난 만큼 이게 변형률이죠. 그러니까 L분의 델타 L이 변형률이다. 그럼 여기서는 뭐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난 것을 변형률이라 하나? 여기서는 여기 높이 이거를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 변한 것 이걸 예를 들어서 뭐 D라고 하면 여기서 L분의 D 이 높이의 이 변한 만큼 이것을 변형률이라 하고 전단 변형률이라 하고 그것을 기호로 직교응력 같은 경우는 엡실론을 썼는데 여기서는 감마를 씁니다. 그리고 여기 감마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단 응력에서는 직교응력의 탄성 계수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대문자 G로 쓴다는 거죠. 즉 타우는 G 감마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랑 1대1 대응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을 구할 때 어떻게 구했나요? 실험을 해서 구했죠. 실험을 해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이러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 탄성 영역의 기울기 이게 E였죠. 그럼 G도 뭐 전단 응력 실험을 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E와 탄성 계수와 이 전단 계수와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면 요것만 알면 바로 요걸 구할 수 있겠죠. 실험을 전단 응력에 관련된 실험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자, 그러한 관계가 이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E를 알면 G를 구할 수 있어요. 단 요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바로 직전에 언급했던 포화송 B라는 거죠. 그래서 포화송 B를 알면 우리가 탄성 계수를 전단 계수로 바꾸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전단 변화도 탄성 영역에 있을 때만 이게 이 식이 성립하거든요. 그래서 전단 계수도 사실은 탄성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탄성 전단 계수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성계수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뭐 탄성 전당계수란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하죠. 그리고 끝으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네킹 관련 되었다고 메모를 해두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여기 탄성 영역이고 여기 소성 영역인데 최대 응력 지점을 지나면 물체가 급격하게 마치 사람 목처럼 이렇게 좁아지는데 단면적이 이거를 사람 목 같다 그래서 네킹이라 그랬다 그랬죠. 네킹. 그러면 이거 이후에만 단면적이 변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탄성 영역에도 변하고 소성 영역 중에서도 최대 응력에 도달하기 전에도 이 부분에도 변한다는 거죠. 다 변해요, 단면적은. 근데 그 중에서 탄성 영역에서는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바로 직전에 언급했던 이러한 관계에서 변하긴 변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 목처럼 급격하게 변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러한 점을 좀 언급하고 싶었습니다.